집행일을 짓고 와야 하는데 그만 집에 두어두고 잊어버려서 그냥 앉아서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 30대쯤 돼 보이는 한 젊은 분이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인천 부근에 가난한 농촌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가 와서 공짜로 공부하는 학교는 그 당시 옛날입니다. 사범학교밖에 없으니까 사범학교 가서 졸업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보장되니까 사범학교에 가라. 그래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8년 동안 그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좀 마음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출세하고 그랬는데 나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내 일생을 다 보내고 마는가 그런 그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라도 교사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든지 좀 늦었지만은 나도 대학에 가든지 좀 직업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분 보고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내가 선생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직업을 바꾸거나 또 이제 출발해서 대학에 가거나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교육입니다. 교육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고 교육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입니다. 전 국민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 학자가 없습니다. 초등교육은 인간 성장에서 이런 과정을 차지하고 정서적인 성장이나 그런 것을 선진 국가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장은 많지만은 그런 학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생 같은 위치라고 하게 되면 새 출발해서 이 다음에 50, 60쯤 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가장 공로가 있었다. 가장 훌륭한 초등학교 교육자였다. 그런 책임을 한번 지고 갔으면 더 좋지 않냐고. 왜 그렇게 소중한 일을 떠나서 직업을 바꾸거나 이제 대학에 가려고 생각하냐고. 앞길이 아주 백리가 남아 있는데 그 훌륭한 길을 왜 포기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좀 한참 생각해 보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저 깊이 생각은 안 하고요. 당장 영어 공부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초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에 어떤 학자들이 있는지, 지금 교장은 많이 있어도 그런 공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초등교육 학자가 되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또 한참 앉았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난 잊어버렸고요. 한 20년쯤 지났을지 더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학교에 갔더니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국제 우편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온 우편물인데 연세대학교 주소로 내 이름으로 온 겁니다. 마닐라에서 나한테 편지 보낼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다 말이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구스록자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나 혼자 생각에 이상하다. 나 모르게 짝사랑했던 여자락도 있나.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간단한 사연입니다. 선생님 절 기억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지역을 바꿀까 하고 상의 갔던 전데 선생님 말씀 듣고서 한 20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의 초등학교 대표자들이 모이는데 제가 한국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보니까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곧 잊어버렸는데요. 그 이름이 좀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저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등교육의 그 전문적인 학자와 더불어 이제 교장으로 서울에서 많이 일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요, 적어도 30이 되기 전에는요, 50이나 60이 됐을 때에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하는 자화상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30이 넘도록 그 생각을 못 가지게 되면 그저 누구나 꼭 같은 평범한 생활로 직업도 바꿔보고 인생의 길도 바꿔보고 50, 60쯤 되게 되면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했다, 그 생각을 못 가지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이제 30여 년을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살았는데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꿈이 있는가, 50쯤 됐을 때 내가 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졌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시대는 여러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목적이 없이 대학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 대학을 가게 되면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교육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목적 없이 대학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목적이 없이 온 사람들은 50, 60이 됐을 때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 하는 설계가 없습니다. 자화상을 그려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고등학교 때 다 가졌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 평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윤동주 시인하고 이제 한 반에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공부 잘한 편은 아닙니다. 나보다도 공부는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인입니다. 나는 시를 쓰겠다고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 친구가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언젠가 큰 닭이 되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 울림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꿈이 없으면, 그 시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경희대학에서 오래 교수 생활한 황순원 작가가 있죠. 그분도 이제 나보다 조금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닐 때부터 난 이 다음에 작가가 된다고 말이죠. 성공하든지 못하든지 난 작가가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서 공부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다 잘 아시지만 정말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되는 꿈은 그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 못하실 겁니다. 김동진 작곡가가 있죠. 그분도 이제 우리 경희대학에서 쭉 교수로 계셨는데요. 저보다 선배입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 가운데요, 좀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만나 얘기하게 되면 난 이 다음에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의사가 되면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요, 한국의 어린애들이 다 일찍 세상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난한 어린애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 참 우리 동기들 가운데 제일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서울대학 의과대학 나오고요. 소아과 의사로서는 한국의 최고 원로입니다. 저 아산병원 있죠. 그 이제 원장으로 계실 때도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요. 참 같은 소아과 의사지만은 우리나라 소아과 의학계는 제일 원로고 고마운 사람으로 초대받습니다. 나는 중학교 4학년 때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쯤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책을 읽다가 어차피 철학을 공부해야겠고 철학으로 살자.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구한이 자화상이라는 말을 좀 써봤는데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50, 60쯤 되게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확실한 사람하고 그 뜻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 좀 상식적이고 쉬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가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봐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인생은 백리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리길이면 그 가운데 심리는 초등학교에서 성장을 합니다. 20리까지는 중학교에서 성장을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온다 하는 것은 30리까지는 나라가 키워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만요,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국가가 다 책임져 줍니다. 그건 왜냐하면 국민교육은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하니까요. 뭐 월사금융 뭐 이건 전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요, 흑인 가정의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갑니다. 또 부모들도 뭐 이렇게 학교 열심히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민구한이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게 되면 부모가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는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키워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30리까지는 이건 나라가 책임져 줘야 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가거나 안 가게 되면 70리가 남아있죠. 그건 자기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건 나라가 키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야 합니다. 대학에 간다 하는 것은 민구한이 40리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리 기차에서 내려서 60리는 또 자기가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가거나 안 가게 되면 다 생각에
나야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대학도 못 다녔는데 그리고 70리를 내버립니다. 또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요. 대학을 끝나게 되면 나야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전 됐지. 그리고 나머지 60리를 내버립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불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교육 책임을 져줄 겁니다. 앞으로는 건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대학에 가는 건 이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학에 갈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대학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실패를 했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지를 못하니까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걱정하는 이가 없습니다. 입학할 수만 있으면 다 갔으면 좋은데 이제 독일, 불란서, 영국 이런 유럽 나라에 가게 되면 대학이 전부 공짜입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나도 애들을 좀 많이 키웠기 때문에요. 미국에 보내게 되면 등록금이 비싸니까 고생합니다. 그 하나에는 독일 보냈는데요. 걔들은 독일 가서 오래 공부했는데 등록금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결혼하면요 결혼 보조비까지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이제 뭐 여행을 가잖아요. 가면 아는 사람들은 식당에 어디 가는 거 아니면 대학 식당에 갑니다. 대학 식당에 가게 되면 이게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요. 다른 식당 값의 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국가의 지도자는 나라가 키워주는 겁니다. 사람을 키운다 하는 건 우리 독일이면 이제 독일을 위해서 지도자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 받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우리가 키워줘야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뭔가 하니 자기가 원하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안 갑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일단 대학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1972년 봄학기에 미국 대학에 가서 한 학기를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기숙사에 있는데 저녁 먹고 이렇게 기숙사촌을 쑥 보게 되면요, 전부 방에 불이 켜 있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서 이제 한 10분, 한 30분 지나게 되면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시에서 1시쯤은 불이 꺼집니다. 커피 타임입니다. 1시쯤 되게 되면 또 전부 또 불이 켜집니다. 쭉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가 불이 언제쯤 꺼지는가 하고 보면 4시, 4시 반, 5시쯤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그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에 자게 되면 3시간 잡니다. 그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하는 것을 한 학기 내내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안 갑니다. 나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기술자 돼서 뭐 일찌감치 결혼하고 말이죠. 가정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낫지 그 어려운 공부하면 뭐하냐고 안 갑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는 요새는 좀 많아졌는데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24명인데 오래전에는요 대학에 가기 원하니까 5명 내지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하는데 대학에 가라 그러면 아이 나이다 뭐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거나 교수가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일찍 결혼하고 나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 고생 안 하겠다고 말이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그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미국 대학에 있었는데요. 그 과목의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를 읽어야 하는 거 아니 1500페이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그래서 전부 독서입니다. 근데 내가 갔던 학교에 우리 전주에 의사로 와 있는 미국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애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혹 이제 식당에서 만납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너 가만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여학생들이 늘 좋아서 많이 따라다니는데 여자친구 안 만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이 다음에 의과대학 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자친구 못 가진다고 마셔. 그건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난 이제 의과대학에 가려고 하면 상당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고 뭐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까요. 나는 그 포기했다고 마셔.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요. 독일은 전부 공짜입니다. 그래도 대학을 안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끝났으면 나머지 70년은 내가 걸어가는 걸로 합니다. 대학 나온 사람은 나머지 60년은 내가 걸어가서 백리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나온 학생은 내가 뭐 대학도 못 갔는데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70년 누가 책임집니까? 또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야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60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목적이 있는 이는 대학에 가고 목적이 없는 이는 대학에 못 갔던 시대의 생각은 오히려 달랐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 제가 좀 잘 알고 가까이 지난 김수학 씨라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이제 경주고요. 경상도 버리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아마 나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분이 한 번 이제 대구 시장으로 있을 때 나보고 우리 시청 직원한테 강연을 좀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강연을 다 끝내고 시장실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아들 딸들은 다 대학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을 못 다녔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어떻게 사나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아니 고등학교 대학을 안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저는요 시골서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시장까지 되셨느냐고 그랬더니 국가고시를 12번쯤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국가고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무슨 급사 비슷하게 있었는가 봐요. 그 윗사람이 똑똑하고요. 장래 있어 보니까 너 학교 못 다니래도 국가고시 봐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구 시장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얼마 있다 신문 보니까요 경상북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거기 가서 또 나도 강연을 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얼마 있더니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영등포에 이제 그 국세청이 있던 때인데요. 또 거기 가서 좀 강연을 도와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국세청의 직원들은 다 대학 나온 애들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청장님을 위해서 기념 논문집을 하나 만들어지 어떨까. 그래서 공부하는 그 공무원들이 어떤 거 아니 논문집을 만들어서 증정하고 그래서요. 아주 참 인격적으로 존중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 공직을 떠난 다음엔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영기업체죠. 거기에 이제 사장이 됐어요. 정말 그 좋은 지도자로 쭉 일하고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쉬려고 그랬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그 동생 되는 사람이 이제 새마을운동본부 책임자가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새마을본부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 동생 되는 사람도 거기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우리 정부에서 저 새마을운동본부를 다시 살려야겠는데
누구 좋은 지도자가 없을까? 뭐 공무원들 가운데 장관 지낸 사람, 뭐 도지사 지낸 사람들 다 이제 인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식이 있어야죠. 또 공무원 경험이 있어야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 고르다가 그 김수학 씨한테 부탁했습니다. 좀 마지막 봉사해달라고 말이죠. 그 끝난 다음에 제가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렇게 공부합니다. 정말 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심리 기차를 타고 와서 90리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격을 키워왔기 때문에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뭐 부정부패한다, 뭐 돈 먹었다, 뭐 사기, 그거 없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못 갖춘 사람들이 그걸 하지. 그래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이들에 비하게 되면 여러분은 나머지 70리, 나머지 60리는 걸어가야 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또 예술가 가운데서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류 작가가 누구냐 하면 토지라는 작품을 쓴 박경리 씨죠. 그분은 진주여고 나온 분입니다. 대학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되는데 대학 가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작가로서 공부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박완서 작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나도 이따 만나고 대석했는데 한번 얘기 들어봤더니 서울대학에 입학했어요. 한 1년 다녀보니까요, 대학에서 필요 없는 시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작가로서 활동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다 그런 분들은 60리 이상을 걸어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 앞날을 기획할 때요, 대학을 졸업한 것은 출발이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전 끝났다, 교육은 끝났다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또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조사를 합니다. 행복 지수가 높다 낮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들고요. 미국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한 20등으로 떨어집니다. 뭐 큰 나라이긴 하지만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덴마크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서 이게 쭉 가보게 되면요, 좀 이렇게 사회 국가 그 교육 체계가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물론 다 보냅니다. 고등학교는 다 전부 졸업한 다음에요, 대학 가는 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 대신 국가에서 지역사회 학교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건 1년에 8달 동안 누구나 무료로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덴마크 돼지가 아주 이제 최고고요. 어떻게 했든지 해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만들고 이제 잘 키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가구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가구를 만드네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교육은 전부 그 지역사회 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8달 동안은 지역사회 학교 가서요, 문학 공부도 하고 말이죠, 뭐 미술 공부도 하고 다 자기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거의 80 될 때까지 다 계속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수밖에 없죠. 하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나도 뭐 잠깐 들러만 보고 다니까 잘 거기가 살아보진 못했는데요, 한번 그 어느 잡지에서 봤어요. 80 가까이 된 할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을 가야 하게 됐어요. 그 병원에 이제 전화를 걸리면 앰뷸런스를 보내주게 돼 있는데, 그 미안하니까요, 택시를 타고 갔다고요. 가서 택시 이제 병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니,
내가 앰뷸런스를 부를까 하다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값도 좀 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건 안 된다고 말이죠. 병원 차를 보내줄 수는 있지만은 택시값까지는 그걸 안 한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병원 위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왜 안 내만이 그랬어요. 그만큼 사회복지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건 민관이 국민교육이에요. 근데 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성적 좋은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 다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민관이 학교 교육은 출발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내 방향에서 결정하는 거지 성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좀 미안한 얘기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윤동주 시인 같은 애는 나도 공부를 뭐 잘하는 편이 아닌데 남한테도 못했거든요. 근데 나보다 공부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또 교육자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교사도 있고요, 또 자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학교 성적의 순서가 인생의 순서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할 거 있는데요. 그 민구환이 이제 여러분은 다 분야가 좀씩 다릅니다만은 예술 분야는요 비교적 일찍 자기 인생의 길을 결정해요. 학자가 되는 사람은 그 다음쯤 돼요. 그 다음에 실업가가 되거나 무슨 군인이 되거나 정치가가 되는 사람은 늦게야 자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나는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건 다 잘못이에요. 사람은 일생 동안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학교 성적은 그건 학교 때 성적이고요, 얼마나 오래 계속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요새 여러분도 이제 결혼하고 애기들 낳아 키우면요, 우리 애들도 영재로 키우고 천재로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들은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래전에 부산에 간 일이 있어서요. 갔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 한 교장이 이제 교장 선생님 여러 분 모이셨는데요,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이제 이대로 쭉 가게 되면요 여학생들이 다 우수해서 남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살 것 같다 그래요. 그래 내가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이번 우리 중학교 졸업생들 성적을 쭉 보니까 여학생들 성적이 훨씬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성 세대가 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렇게 일찍 생각하지 마세요. 중학교 졸업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냐고 말이죠. 고등학교 가게 되면 다 비슷해지고 대학에 가게 되면 또 달라져서 남학생들이 좀 성적이 좋아지고요, 대학원쯤 가게 되면 대체로 남학생들이 좀 올라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17살, 16살까지는 기억력이 빨리 자라는 때입니다. 여학생들이 기억력이 먼저 자랍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쯤 가게 되면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고등학교쯤 가서 2, 3학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기억력은 더 자라질 못합니다. 기억력은 그때로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자라는 건 뭔가니 이해력입니다. 친구를 사귀고요,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해보고요, 서로 다 이렇게 비교해보는 건 그건 기억력이 아니고 이해력입니다. 그건 이제 고등학교 상급반 때 자라가지고는 대학 2, 3학년까지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학 졸업반쯤 되고 대학원쯤 가게 되면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게 됩니다. 그 사고력에 가게 되면 여학생들은 기억력이 먼저 자랐기 때문에 뒤지는 때가 많고요, 사고력 가면 이제 남학생들이 앞서게 됩니다. 그게 달라지게 되니까 꼭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난 애들 좀 많이 키우고요, 내가 교육계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애들 경우를 보는데요, 미안합니다. 옛날은 하나 둘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런 때인데요, 나는 그만 애들 6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키워봤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 좋은 애가 한 둘쯤 있고요, 또 성적 그 다음쯤 간 애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떨어진 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뭐 자기 원하는 대학에 다 가게 되니까 걱정 없고요. 중간쯤 되는 애들은요, 어디 갈까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고요. 이 마지막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애들 이제 미안하니까 나보고 그럽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교수가 되거나 학자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쟤들한테 맡기고 성적 좀 나빠도 좀 뭐 미안하니까 하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죠. 그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지금 우리 대학 입학 제도가 잘못돼서 수능 시험으로 다 판단하는데 그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성적 좋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억력 좋은 애들은 위에 애들이고 너희는 지금 기억력은 떨어진다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게 되면 사고력이 앞설 테니까 그때 가서 경쟁하라고. 지금 지는 건 절대 고등학교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남만 못하다는 작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출발이라고 말이죠. 그게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 원하는 대학에는 이제 간 셈이죠. 가는데요, 이 맨 위에 애들이 내려오고요, 아래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들, 딸 6 가운데 3이 교수인데요, 다 교수는 민관이 밑에 있던 애들입니다. 걔들도 그럽니다. 밑에 있던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사고력이 앞섰거든요. 그 여러분 역사 배우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영재 가운데 영재는 누굽니까? 영국의 처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관학교 입학에 낙관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재수해가지고 교우가 붙었습니다. 그럼 언제쯤부터 처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가? 40대에서부터입니다. 40 이전까지는 다 평범했는데요, 40부터 올라가서요, 세계적인 영재죠. 아인슈타인 우리 다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도 대학에 낙방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인류 대학엔 못 갔고요, 또 낙방해가지고 한 해 재수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두각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은사한테 가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은사가 보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난 대학에서 널 지도할 때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고 말이죠. 너네 업적 때문에 인류 역사의 영원히 남는 과학자가 됐다고,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다 늦도록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첫째는 맹고하니 학교 교육이 전부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맹고하니 일생에 걸친 노력으로 성공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모릅니다만 큰 나무를 키우게 되면요, 30대까지의 나무는 뿌리가 밑둥이 됩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꿈이 있는 사람이 50의 그 자화상을 그려본 사람이 이제 큰 나무로 자랍니다. 큰 나무로 다 자란 다음에는 꽃이 피는 것까지는 보이는데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사회가 가집니다. 그 나이는 뭐인고하니 60쯤 넘어서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좀 나이 많은 셈입니다만요, 우리나라에 60 넘은 사람들이 인생의 열매 맺을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난 이제 회갑되고 다 늙었으니까 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대단히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요, 저희의 인생은 60에서 시작해서 90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역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좀 가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것은요, 제일 많이 내가 얘기하는 건 미국하니 60이 제 인생의 출발입니다. 90까지는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결론 비슷한 얘기 하나를 하고서 그치겠습니다. 내가 옛날 14살 났을 때 중학생이 됐습니다. 난 시골에서 자라고요, 평양에 우리 학교까지는 한 20리 됩니다. 가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보고서 나 합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날은 가만 계시고요, 다음 날이가 그 다음 날 한번 날 불러요. 불러더니 너 이제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하나 있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는 성장을 못한다. 이 다음에 직장에 가서 친구들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직장의 주인만큼 올라간다. 직장의 지도자만큼 올라가고 사회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커지는 법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는데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이 거의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내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 그게 봉사의 정신입니다. 근데 나도 그걸 오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연세, 여기가 우리 경희대학이니까 그 대학입니다만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이니까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교수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수가요, 내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학문을 해서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을까, 그 생각보다는요, 봉급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너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말이죠.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더 많이 얻기를 원해요. 물론 월급이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가 올라가도 좋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다 보면서 내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좋다. 그건 좀 나도 교수이지만 그건 좀 부끄러운 생각이죠. 학생들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보면 가난한 때니까 그랬겠죠. 그런 생각들 안 해요. 근데 이런 교수님은요,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은 뭐 완전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무원이나 교수들은요, 교수가 65세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대학이 잊어버리고요, 정년이 되고 나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같은 교수님들 가운데 정말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학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대학의 책임을 맡아요.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그래요. 또 신문 보면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의 어느 교수,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대학을 위해 살았으니까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대학 교수이시면서 가만히 보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또 무슨 총장이다 학장이 됐던 사람도 아니에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사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수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몰라요. 그런데 사회가 그 사람들을 요청해요. 내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나라 위해서 일해요. 아마 여러분은 우리 젊은 세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60년대, 70년대 산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명관이 철학계 삼총사가 있는데 안병옥 교수님하고 나하고 김태길 교수님하고 이 세 사람은 지금도 밖에 나가면 철학계 삼총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셋이 그래서 뭐 나는 뭐 큰일 한 거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사회에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우리 셋은 이따만큼 만나게 되면요, 60이 될 때까지는 전부 학문하는 걱정이에요. 60 넘어서는요, 민족과 국가를 위한 걱정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전부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김태길 선생이 89세에 세상 떠났는데요, 세상 떠나기 반년 전에도 꾸준히 일했어요. 안병옥 선생님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게 92세인데요. 병원에 저희 방송국에 오진 못하고 녹화해서 얘기하는데 뭐 그때도 아주
그 건강해 나라 걱정하고 있고 그래요. 전 좀 더 오래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몇 사람들이 쭉 있는데요, 나는 셋이 동갑이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했고요, 아주 우정이 좋아요. 우리 셋이 참 친구로서 이제 50년 동안 일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내 세 친구와 같이 50년 동안 함께 일한 거, 그게 제일 행복입니다. 근데 전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요, 한 번은 안병옥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다들 열심히 일하고 그러느라고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은 가져보질 못했는데 좀 1년에 한 두세 번이라도 모여서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요. 그 내가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었어요.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우리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고. 너무 바빠서 몇 해 가도 세 번이 함께 만질 못했는데 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이 전화를 받더니 한참이다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 이상하다,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가 늙은 줄 몰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갈 사람으로 알아.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일찍 모였으면 모르겠는데 그저 열심히 일하다가, 나라 위에 일하다가 순서 따라서 하나씩 가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더 힘들어.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우리 셋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먼저 갈 거 아니야. 남는 사람 마음도 생각해 봐서 누가 마지막 남을래? 생각해 보면 난 반대야 그래요.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그나마 김태선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요, 안생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어요. 한 번 안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느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토요일인 건 기억이 나요. 김생, 오늘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있는데 우리 전화 좀 해도 괜찮겠어요? 그래요. 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김새에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아니고 그저 왜 그런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유언할 때가 그랬어요. 그 내 마음속에요, 저거 안세 먼저 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유언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로구나 말이죠. 그거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 그런 얘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안생이 나한테 할 얘기가 뭔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민구하니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그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순서가 있는 걸 어떡하나 말이죠. 세 번째는 민구하니 김새는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그거 부탁하고 싶어서 그 얘기예요. 그 안생도 가셨어요. 지금 나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는데 요새 많이 가요. 항상 좀 많이 가는데요,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요, 다들 나한테 와서 안병옥 선생님 참 고마웠다고 그래요. 김 선생 참 고마웠다고. 인사는 내가 받아요.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게 뭐니,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이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더불어서 행복하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마음은 남아요. 업적이 남는 게 아니고요, 내 친구들 보니까 그 마음이 남아요. 그 마음이 남아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충청도 영동에 가세요. 영동에 가서 강연을 끝내고요, 옆에 대기실에 좀 좁은 바이고 조용히니까 좀 쉬려고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되는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뭔가 하니 안병옥 선생님 건강이 어떠신가요? 그래요. 이제 병중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요 세 분 선생님 말씀으로 살았고요. 특별히 안 선생님과 선생님은 방송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써주시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두 분 선생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저는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너무 젊어서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직접 배우니까요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면서 돌아서더니 또 마지막 얘기가 맹고하니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고 하는 인사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안생도 먼저 가셨는데요 그분한테 인사를 받고서 쭉 생각해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인생을 소중하게 산 사람은 누군가? 다들 뭐 유명하다, 돈 벌었다 뭐 그건 아니에요. 나이 들었을 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역사를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50, 60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받는 인생을 지금 생각하시고요. 좋은 출발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됐을 때는 그것이 참 올바른 길이었다. 고마운 인생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새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